진주와 거제의 확산세가 거셉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은 일단 23일부터 옥포조선소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경남의 혈액 보유량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위급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날아가는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만나봤습니다. 편의점 묻지마 폭행 사건의 신고자와 대형 산불을 막은 등산객,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이들을 구조한 시민 등 3명이 창원시의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2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진주가 19명, 거제 3명, 창원과 사천, 통영이 각 1명입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진주 목욕탕 관련이 가장 많고 이어서 거제 유흥업소 및 기업 관련 순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경상남도, 거제시는 심층 역학조사 결과 거제의 한 조선소 근무자 가운데 일부가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거제 유흥업소 관련과 거제 조선소 관련 집단 감염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두 집단을 거제 유흥업소 및 기업 관련으로 묶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경남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도내 전체 목욕업 관리자와 종사자 4,100여 명의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기준 전체 5%인 7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경남도는 현재 대상자들에게 접종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파악 중이며 가능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75세 이상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65세 이상 분들은 특별하게 지금 건강 상태가 나쁘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접종을 해서 향후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 감염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헌혈 참여가 줄었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장기화가 되면서 경남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루하루 혈액 보유량을 놓고 울고 웃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참여가 절실합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헌혈의 집 창원센터입니다. 지난해 전국 헌혈 실적 1위를 기록할 만큼 시민 참여가 높은 곳이지만 헌혈 침대 대부분이 비었습니다. 체감할 만큼 헌혈자가 줄었고 무엇보다 10대 참여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4.4%의 10대 헌혈자분들이 저희 창원센터에서 헌혈을 해주셨었는데요. 2020년, 2021년도에는 한 20% 정도, 그래서 한 전체 헌혈자의 한 4% 정도가 좀 빠지는 그런 결과를. 23일 경남의 혈액 보유량은 3.31분. 지난주에는 2.61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4일분에도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A형과 O형 혈액은 이틀 정도밖에 없습니다. 설 명절도 끝나고 학교가 개학하며 헌혈도 늘어 4, 5일분의 안정세를 보이던 기존 3월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다양한 지원책을 내고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 실제 올해 경남의 헌혈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여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O형이나 A형 같은 경우에는 2.81분, 2.71분,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같이 3.31분 이하로 계속 떨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형 병원에는 이제 응급 환자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저희가 이제 대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이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코로나 확산으로 단체 헌혈은 물론 개인 헌혈마저 준 경남.
자칫 수술과 응급 대응까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 관심과 참여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생 초기에 큰 불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푸르른 산림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날아가는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김선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 위로 산불 진화헬기가 이곳저곳을 누비며 연신 물을 뿌립니다. 초대형 헬기가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물의 양은 무려 8,000리터, 드럼통 40개 규모에 달합니다. 험준한 산세 등 접근하기 힘든 곳이 많은 특성상 헬기는 산불 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산이 좀 가파른 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여기 어떤 산불 진화 대원들이 가서 산불을 끄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가파라서 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산림 헬기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뿌려줌으로 인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불을 진압한 다음에 지상 요원들이 진입을 해서 불을 끄면 훨씬 수월하고 좀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큰 불을 잡는 게 무엇보다 관건인 산불. 이 때문에 헬기 조종사들은 화염과 연기, 강풍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공중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20m/s, 25m/s 하면 거의 태풍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강한 바람인데 이 정도 바람이면은 저희가 비행을 할 때 한 50m에서 100m 정도는 바람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산불일 경우 한 20대 정도 이렇게 항공기가 투입이 되는데 서로 이제 간격 분리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지금 협조가 잘 안 되면 서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전국 산불 현장 어디든 30분 내에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 원주를 포함한 12곳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48대와 조종사, 정비사 등 340여 명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기합니다. 헬기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헬기 정비가 곧 조종사 등 팀원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항공기 가용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 게 일단 저희 목적이고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항공기가 좀 이상이 있거나 정비상이 발생됐을 때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정비를 해서 항공기가 또 가용돼서 산불 또는 어떤 이런 재난 상황에 투입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면서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날아가는 산불 진화 헬기. 산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은 오늘도 산불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23일 낮 1시 50분쯤 김해시 진례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큰 불길은 1시간 2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 주변으로 불이 옮겨붙어 연기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불이 난 곳 인근에 남해고속도로가 있어 화재 신고가 20여 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한 시민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먼저 조규영 씨는 최근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한 대응으로 화제가 된 편의점 묻지마 폭행 사건의 신고자입니다. 조 씨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다친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자 물품 창고에 숨겨주고 112와 119에 신고해 2차 피해를 막았습니다. 김동수 씨는 비음산 산행을 하다가 정상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자신의 옷이 타는 줄도 모르고 초동 진화에 나서 대형 산불을 막았습니다. 이동기 씨는 주남저수지 조수 감시원입니다. 지난 1월 새벽 철새 모이를 주기 위해 논으로 향하다 습지에 모녀가 움직임 없이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경남 농협이 헌혈 캠페인과 함께 쌀 100포대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헌혈자가 줄면서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경남농협 임직원들은 지난 22일 자율적으로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역본부 임직원들의 워킹 챌린지로 목표 걸음수를 조기에 달성하면서 쌀 100포대를 이날 함께 기부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여성가족재단이 도민이 살기 좋은 성평등 경남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여성가족재단은 23일 도지사 부속회의실에서 재단의 중장기 운영 계획과 함께 2021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재단이 세운 5대 목표는 도민과 더불어 성평등한 사회 기반 강화, 여성 일자리 창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성평등 실현 등입니다. 앞으로 경남도와 재단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부산과 울산의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과 함께 심포지엄도 열 계획입니다.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여성가족재단은 경남의 여성가족 정책연구와 개발, 지역 성평등 확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설립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료를 매달 5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합니다. 대리운전 기사 1인당 1개 보험만 가능하며 보험료의 50%, 매달 최대 5만 원의 한도로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약 2천여 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대리운전업에 종사한 노동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춘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남 지역 응시생은 162개 고등학교 8만 5천여 명으로 코로나로 인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고1은 23일, 고2는 24일, 고3은 25일에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정답과 해설지는 시험 직후에 배부되며 개인별 성적표는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5월 6일 오후 5시까지 통지됩니다. 경남교육청은 고교 3학년 95개 학교의 평가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경남 대입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경찰청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상은 길거리, 대중교통, 관공서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입니다. 경남경찰은 이 기간 동안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별 위험 요소를 분석해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생활 주변 폭력 사건은 지난 2018년 9,200여 건, 이듬해 9,600여 건, 지난해 9,300여 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사과의 발아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지면서 저온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사과이용연구소는 녹색잎의 선단이 보이는 시기인 도내 사과의 발아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져 개화기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온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올해 사과 홍로 품종의 발아기는 이달 15일로 지난해보다 5일 정도 빨라졌으며 개화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과의 꽃눈은 발아기 이전에는 저온에 강한 편이지만 발아한 이후에는 저온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영하 2도에서 영하 5도의 저온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과꽃이 저온 피해를 받으면 발육이 나쁘고 갈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수원에서는 미세 살수 장치와 빙상팬 등 시설을 미리 점검해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이번 검사는 도내 하천수와 지하수가 대상이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수질 관리를 위해 실시됩니다. 지난해 검사 결과 경남 지역 39개소의 하천수와 20개소의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문제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